당신은 잊었을지 모르지만 당신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꿈은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당신이 먼저 단념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나에겐 재능이 없어. 그건 돈이 안 돼. 내 주제에 무슨. 이런 부정적인 말들로 체념을 합리화했을지 모릅니다.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했으므로 생각을 바꿨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판타지는 다큐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생각과 행동의 불일치, 일치를 위한 합리화를 인지부조화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이 이론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20세기에 활동한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사회비교 이론을 주장한 바로 그 학자입니다. 인지부조화 이론의 명제는 인간은 자신의 태도와 행동이 어긋나면 그 부조화로 인해 심리적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언가에 자신을 동기화한다입니다.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페스팅거가 진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실험에서 페스팅거는 스탠퍼드 대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1시간 동안 지루한 과제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마치고 나온 학생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실험을 기다리는 다음 학생에게 가서 방금 한 과제가 재미있고 유익했다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페스팅거는 거짓말의 대가로 어떤 학생에게는 $1, 다른 학생에게는 $20를 주고 이들의 내면과 행동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그 결과 $20를 받은 학생에게는 인지부조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짓말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 $1를 받은 학생은 보상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합리화를 하지 못했고 거짓말을 한 행위에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학생은 마음의 불편감을 해소해야 했습니다. 그건 이 이론의 명제이기도 하고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미 내뱉은 거짓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지루했던 과제에 대한 인상을 바꿉니다. 그 과제가 재미있고 유익했다고 거짓 감상을 덧씌우고 스스로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면 과제에 대한 감상과 거짓말은 일치하게 되고 마음의 불편감은 해소됩니다. 인지부조화 이론은 이솝우화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어느 날 여우가 길을 가다가 담장 위에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를 발견합니다. 너무나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본 여우의 입에서는 군침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포도가 먹고 싶어 안달이 난 여우는 있는 힘껏 점프를 해서 포도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도 손이 닿지 않자 여우는 이내 포도를 포기하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남깁니다. 저 포도는 보기에는 먹음직스러운데 실제로 먹으면 보나마나 너무 시고 맛없을 게 분명해. 포도를 딸 수 없는 현실을 바꿀 수 없었던 여우는 $1를 받은 학생처럼 포도에 대한 자신의 첫인상을 바꾼 겁니다. 그렇게 포도를 먹지 못하는 마음의 불편감을 해소하고 제 갈 길을 간 거죠. 인지부조화는 일상에서도 아주 흔합니다. 술과 담배가 그렇습니다. 술,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성인은 술과 담배를 합니다. 몸에 안 좋은 건 알지만 정서적인 안정이나 즐거움이 있다며 정당화하는 거죠. 인간의 이러한 부조리를 알베르 까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이 부조리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생을 보내는 동물이다. 레온 페스팅거가 인지부조화를 미시적으로 연구하고 증명했다면 알베르 까미는 존재와 생의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논평한 셈입니다. 알베르 까미의 문장은 저의 뼈를 사정없이 때립니다.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면서 이번 생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난히 여행을 좋아했습니다. 충동적으로 짐을 싸고 기약 없이 떠나서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돈이 떨어지면 거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행이 너무 좋아서 평생 여행만 하며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여행 작가가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작가가 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문학이나 글쓰기를 제대로 배운 적도 없습니다. 타고난 재능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여우처럼 몇 번 시도하다 이내 단념했습니다. 작가는 아무나 하나? 글로 벌어먹고 살겠다니 굶어 죽기 딱 좋지. 내 주제에 무슨 분수도 모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 포도는 보나마나 시고 맛없을 거야 라며 제 갈 길을 간 여우처럼 여행하는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포기하지 말 걸 그랬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재능 없음을 비관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내가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물론 치열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못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명 작가로 남아 지금보다 더 가난하고 고독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그때의 너무 이른 포기를 후회하고 그걸 합리화하느라 생을 보내고 있진 않겠죠. 저는 다시 여행을 꿈꿉니다. 그토록 좋아하는 여행을 원 없이 다니며 길에서 건져 올린 이야기로 컨텐츠를 만드는 판타지를 꿈꿉니다. 이건 10년 만에 다시 쓰는 저의 드라마입니다. 유튜브는 이 드라마 각본의 첫 문장입니다. 비록 지금은 구독자도 조회수도 초라하지만 좋은 이야기들로 채운다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들이 하나둘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다시 실패하는 새드 엔딩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건 눈부신 실패일 겁니다. 어둡고 칙칙한 후회와 미련은 없을 테니까요. 열망하는 일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몸에 병이 납니다. 저도 몇 년 여행을 끊었더니 척추에 종양이 생기더라고요. 여행을 끊은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여행을 못하는 욕구 불만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분명 한몫했다고 봅니다. 종양이 생겨 건강을 위협받고 나서야 저는 모든 걸 접고 1년 동안 인도와 주변국을 여행하고 왔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한 해 한 해 시간이 갈수록 다녀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온 후에는 성공적으로 수술도 했습니다. 이제는 남미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멕시코에서부터 쿠바를 거쳐 칠레까지 두루 돌아보고 싶습니다. 남미를 여행하는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막 설렙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진짜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그렇다면 저처럼 미약한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모든 변화는 사소한 변화에서 변화되고 모든 시작은 작은 시작에서 시작되니까요. 아끼면 똥 됩니다. 꿈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면 그것을 찾는 것이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넓은 세상에 사막의 모래알처럼 많고 많은 일들 중에 당신이 좋아하는 일 하나 없겠습니까? 당신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저의 시작도 응원해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지금 되시길 바랍니다. Inner Peace.